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3지대, 이른바 제3지대의 야권 주자들이 이제 재보선 판을 이렇게 좀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 만나서 이 관련된 얘기도 여쭤보고, 최근에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이 부분은 뭐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전공이니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출마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결심은 확실히 섰습니다. 이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가 남은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하겠다. 예. 뭐 출마를 할 때는 뭐 당연히 뭐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뭐 이런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예.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다. 뭐 그런 말들은 그 전에 많이 있었어요. 출마하니 많이. 자, 출마를 마음을 굳히게 된 게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예, 우리는 사실 지금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기 힘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백신 접종 얘기가 있지만 사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일자리를 전혀 찾기 힘든 젊은이들이 올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정말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간 한 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계속 사사건건 충돌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은 검찰총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게 공수처입니다. 네. 저는 과연 그것이 진짜 이 시점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원래 행정가를 뽑는 거지만 진짜 우리 사회가 힘을 합치고 통합해서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들린 말은. 방향이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를 잘못 선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책임지는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지시면서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내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데 미안하지만 새 사람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극복 문제 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은 왜 정부를 공격하냐.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데 이러면서 입을 닥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을 탈당한 계기는 공수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여쭤봤어요. 금태섭 의원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안타깝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당 내에서 그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내면 되는 거지 굳이 나가서 이렇게 대결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 내에서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절대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또 하나를 정해질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은 공격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징계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뭘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지금 뭐 금태섭 학습 효과라고 할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주 그 민주당에서도 소위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면 민주당도 한번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을 위해서도 한번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고 져야 그런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21대에 지금 180석을 차지하지만 선거 때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한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21대 국회가 시작되니까 임대차 3법 같은 거 추진할 때 일체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한번 져서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이 가장 세잖아요. 제일 야당이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또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그 많은 분들이 집권 세력의 독주, 오만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다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이번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크거든요. 새롭게 판을 열어야 된다. 제가 지금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어렵고 준비도 어렵고 나중에도 이렇게 되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여기서 한번 했다가 저기서 한번 하는 데는 유권자들이 그렇게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새 판을 열기 위해서 지금 뛰어든 겁니다. 새로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일단은 저는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적이다. 대통령이 뭘 추진하시는데 딴소리를 내는 사람은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이게 어떤 의견이 목적 달성에 가장 도움이 되냐 아니냐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딴소리 하냐. 인의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는 지금 뭐 백신 문제가 오늘 아침 조간에 쭉 나오고 있지만 사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나중에 손해를 볼지언정 뭐 과감하게 백신 구입에 뛰어들고 이런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도 다 확보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확보 못해도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다른 얘기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바꿔서 자유롭게 이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견해를 모아내고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의견, 다른 사람과의 그 가치의 공존을 중시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철학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민주당 쪽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쪽 얘기도 있는데 그걸 다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서울시장 이번 보궐선거 전에 뭐 다 판이 짜져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집권 세력이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야당에도 실망하고 계신데 이것을 변화해 나가는 과정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치의 문제, 어떤 철학의 문제일 수 있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또 제3지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당하고 어떻게 합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 뭐. 반문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합칠 수 있다,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가능하냐? 어떻게 지금 이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반문으로 다 합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야권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5.18 관련해서 광주 사과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사실은 뭐 집권 세력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야당도 변하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정말 극단적인 이 견해를 가진 분들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그러면은 뭐 지금 합친다고 하지만 단순히 누가 지지율이 높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 문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만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토론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면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세력은
국민의힘까지 포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 국민의힘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역동적인 초선 의원들도 많고 지금 제1야당으로서 가장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은 맞으니까 다 힘을 합쳐서 이번엔 견제에 나서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 또 현실적인 얘기를 여쭤보면은 이게 시나리오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예. 뭐 당내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방법, 당 외부까지 다 합쳐서 원샷 경선을 하는 방법, 뭐 나중에 1대1로 통합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뭐 지금 뭐 당장 이게 더 뭐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금태섭 의원께서 그리고 있는 어떤 방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연대 단일화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일화 얘기만 나오면 이제 언론도 그렇고 다들 관심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러다 보면은 그냥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금태섭 안철수 들어가는 그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논의를 좀 미루고 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랑은 뭐 사실 일도 같이 하셨고 캠프에도 같이 계셨었고 좀 얘기가 좀 됐습니까?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연대를 하겠다? 지금은 다른 당에 계셨기 때문에 뭐 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어떤 특정 정치인, 특정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승리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네. 선의의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연립 서울시 정부 이런 거를 제안을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은 몰라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표는 그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같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번에는 다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합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강론으로 잠깐 들어가죠. 예.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예.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예. 그게 사실은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금태섭 의원께서. 자, 지금 공수처가 고출범이 되고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됐고, 그죠?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들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많이 해요. 예. 자, 검찰 개혁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어떤 합니다. 부분이요? 일단 공수처를 보면 네. 지금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네. 근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근데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물론 법에 아예 청와대나 이런 데서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3년간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뺏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전환리를 치는데 네. 공수처장이 3년 임기 동안 정치적 야심을 갖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유일한 안전판이라면 임명 단계에서 야당의 빅토권이 있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향이 수사권 조정인데 사실은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대선 때 그 공약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요체는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나눠서 한 기관이 어떤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하자.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기소는 검찰이 해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권 독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경찰은 경찰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이 문제가 된 것처럼 옛날에는 검찰의 이 관여 견제를 받았는데 통제를 받았는데 네. 그거 없이 결정을 하고 검찰의 특수 기능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의 수사 기능은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문제인데 검찰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공수처, 검찰, 경찰 권력기관이 3개가 돼버린 겁니다. 이 각 기관이 기존보다 힘이 세지거나 그대로예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엔 하나였는데 3개면은 견제와 균형 뭐 이런 얘기가 각자 성립되는 따로 거 아니에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민정수석인 우병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그때도 이제 막 조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공수처가 말을 안 들으면 경찰을 이용해서 하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의 칼인데 칼이 한 개 있는데 이게 문제니까 고치자고 했으면 이 칼의 힘을 약화시켰어야 되는데 네. 칼을 3개 쥐어준 셈이죠.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받았잖아요. 지금 예. 뭐 집행정지 뭐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제가 한 징계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네.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분하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절차적 정당성 이런 얘기만 하고 이 뭐 심지어는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집행만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청와대에서 하시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네. 물러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나도 열심히 했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다른 임무를 원하니 내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못 지켰다. 또 무슨 뭐 수사를 못하게 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거를 대고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통령 대신에 나서서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네.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로서는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지금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과연 누가 검찰총장을 지금 정치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총장인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과 이 청와대인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시면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서울시에. 예. 대부분 부동산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이혜훈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미친 부동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동산 잡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절을 맞아서 네. 이제 그동안 거의 살기가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드리냐. 저는 정말 직접 지원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엔 당연히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뭐 한강을 덮겠다, 그 경부선을 덮겠다 여러 가지 거대 계획이 나오는데 예, 사실 다음 서울시장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을 하고 이제 공급을 아주 공격적으로 강화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실수요자가 자기 첫 번째 전세집, 첫 번째 집 이런 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수요를 없애는 방향,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뭐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원상복구하고 예. 재건축 규제 같은 거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급 얘기는 지금 비슷한 기조로 얘기를 하는 것 예. 같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월세가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없애면 오히려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청산주의적 해결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은 재건축을 비롯해서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사실 용적률 같은 것도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서울시 조례가 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재건축하면 뭐 1500세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목표가 주거 안정이 돼야지 이 투기꾼 때려잡는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물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방향을 잘못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시네요.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단기간 내에 공급을 대폭 늘릴 수는 없는데 진짜 자투리 땅에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으면서 동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공급이 확대된다. 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그 지지율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주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금태섭 의원께서. 예. 자,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초반이라서 저 여론조사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예. 어차피 정치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늘상 대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던 분들보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 기간 동안 자주 뵙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